예, 오은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은혜입니다. 자, 최현숙님께서 뉴스 신뢰도 1위 MBC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메시지 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런 발표가 있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MBC 뉴스의 신뢰도가 2년 연속 국내 언론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옥스퍼드 대학교 아시죠? 아, 잘 알죠. 예, 명문대입니다. 아주 명문대죠. 근처에 가본 적도 없지만 이름은 익히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명문대라고 저도 들었어요. 네. 예. 거기에서 보니까 MBC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7%를 얻어 2년 연속 1위군요. 예. YTN이 2위, JTBC, 그 다음으로 SBS, KBS, 연합뉴스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보시면 느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자분들도. 예. 보니까 KBS가 지난해 2위였다가 올해는 몇 계단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꼴찌 아닌가요? 아, 5위까지. 예, 5위까지. 떨어졌군요. 자, 피드백 타임 이어가 봅니다. 4821님께서 민주당이 이재명 로펌이면 국민의힘은 김여사 로펌인가요? 계속 반문할 수밖에 없죠. 예. 네네네. 자, 그리고 이인수님께서 박세리 감독님 속상하고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도 부모 입장이고 자식 입장인데 부모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네. 오늘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착잡함을 느낀 분들 많을 겁니다. 그 박세리 감독이 눈물을 흘릴 때 여러 가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오면서 딱 듣고 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말 자랑스러운 선수이고 또 그 시대에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줬던 선수가 네. 어떤 혈연 관계에 있는 가장 부친의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꾸 또 부채 또 이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채가 돌아오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갚아주면 네.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특히 예. 유명 연예인분들이 가족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이건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단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네. 배경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단호해야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네. 자, 박세리 선수님 응원하고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법정에 출석하면서 언론을 향해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예.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예. 표현을 썼는데 이 논란이 아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언론 단체는 언론인에 대한 과도한 망언을 사과하라 촉구했고 정치권에서도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만약 언론을 야당의 애완견이라고 불렀다면 어땠겠냐 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다시 입장을 밝히면서 학계와 언론계에서 워치독, 랩독, 가드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예. 나는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언론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발언이 근데 전체처럼 들려서 많은 어떤 기자들이 좀 언론인들이. 근데 저는 그 전체처럼 들릴 때도 MBC나 저를 향해서 한 말은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 크게 그렇게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실. 네. 그런데 이게 오늘 해명 보면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은 많아요. 뭐냐면 이 학계에서도 언론 학계에서 와치독, 랩독 다 쓰는 말이에요. 예. 네. 가드독.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애완견이라는 표현, 그 부류에 들어가는 기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꽤 많이 있다는 것도.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게 크게 더 이상 물론 말에 있어서 전체 모든 기자를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상황.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부류, 그러니까 그 애완견으로 불릴 만한 행위를 하는 기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부인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과거에 언론 단체들이 지금은 일어났는데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든지 기자들의 막 속옷까지 뒤지는 그런 일, 예. 그리고 MBC 전용기 배제 이런 언론인들이 직접적인 탄압을 당하고 피해를 받았을 때 저는 당연히 언론인들이 엄청 뭉쳐가지고 이런 성명을 낼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강하게 뭉치는 일부의 언론들을 보면서 뭔가 도둑이 제발 저렸나 이런 예. 생각이 좀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검찰 기자 제도의 문제점. 그러니까 이 검찰 기자 중에 상당수는 굉장히 우수한 기자들이 많이 가는 부처예요, 원래. 그렇군요. 그런데 네. 그 검찰 기자 제도 자체의 어떤 한계가 뭐냐면 제가 그건 기자라도 잘 아는데 네.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어떤 쓴소리를 하는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들한테는 정보를 안 주고 그 옆에만 주고 이러면 그 길들이기가 굉장히 쉬운 어떤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는 중앙일보에 특종을 주고 하루는 조선일보에 특종을 주고 MBC에는 한 번도 안 주고 하면 이 기자들이 또 그
자기 회사 가서 혼난다고요. 너는 왜 저기서 저러는데. 그러다 그쵸. 보니까 검찰이 잘못된 정보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유리한 정보를 슬슬 흘려가지고 기사화하는 데는 굉장히 특화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검찰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길들이기? 길들이고 또 여론을 검찰 유리한 쪽으로 만들고. 그럼 기자들은 어떤 예를 들어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기자도 끌려다니기가 쉬운 구조가 있었어요. 지금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새도 그럴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한계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스스로 검찰의 입장에 동화돼서 네. 적극적으로 그런 경향도 또 없지 않죠. 그 우수하던 기자들이 굉장히 검찰의 입장만 옳다는 어떤 식으로 동화된 기자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들다 보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검찰의 입장만 끊임없이 받아쓰고 검찰이 하는 얘기가 다 어떤 진리고 정확하다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도 꽤 있다고 봐요 저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를 보면 검찰이 네. 조작된 정보를 흘릴 때도 굉장히 많았고 네. 우리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검찰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어떤 수사를 검찰의 입장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게 하고 네. 그 보도를 비판 없이 쓰고 이런 어떤 행태들이 많았다는 것도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예전과 다르게 이제 정보가 많이 풀려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참 언론인 그리고 우리가 소위 기레기라고 부르는 이런 예. 것들을 나름 구분을 또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인들도 좀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계기는 안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어제도 소식을 전해드렸던 예. 휴진. 오늘 혹시 동네 병원 가셨다가 휴진으로 불편함 겪으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병의원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문을 닫았는데 사전 신고된 휴진율은 4% 정도지만 각 지자체들이 지금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국의 병의원에서 밝힌 휴진 이유가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곳은 의대 증원 반대로 오늘 휴진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휴진 사유를 밝힌 것도 있고 예. 어떤 분은 학회 참여, 원장님이 아파서 이렇게 기타 등등의 이유가 가지각색입니다. 오늘따라 아픈 원장님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하필 오늘. 지금 일부에서는 휴진병원 리스트 만들어서 불매운동 결의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내부 단수공사 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오늘따라 하여튼 그렇게 일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보시면 이미지 그런데 보시는데. 네. 이 의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휴진이 정당하다면 네. 당당하게 밝히고 휴진을 하는 게 맞는 거 오히려? 아닌가? 네. 이 휴진은 어떤 단체의 어떤 뭐 결정에 따라서 휴진은 하는데 또 환자들 눈치 보이고 하니까 이런 어중간한 왜 오늘따라 일을 하러 가는 원장님도 많고 갑자기 자기- 학교에 가고 갑자기 에어컨 청소도 하고 막. 네. 약간 어떤 뭐랄까 비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휴진율이 4%라고 할지라도 당장 중증 환자분들이나 수술을 앞둔 이 4%가 누군가에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제 주변에도 제 지인 아버님이 뇌질환 관련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담당 교수님이 안과 쪽 교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아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정말 극박한 상황이 현실입니다. 정말 어떤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들한텐 이건 엄청난 사건들이죠. 근데 뭐 네. 이거를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어요. 예.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어떤 국민들이 또 그렇지 대통령 말이 맞지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왜냐하면 준비 안 된 상태로 훅 던져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원인이 네. 그 정책적 무모함 맨 처음에 거기서 비롯됐는데 물론 의사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호의적이지 않죠. 분명한 거는. 네. 하나도 양보 안, 이 사람들은 언제든 단 하나도 양보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네. 그러나 이렇게 설익은 정책을 확 던져가지고 이 지경까지 만들어낸 정부도 네. 대안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예. 이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약간 자기 고백 같거든요. 대통령이 본인에게 한 말 같은데 이 대통령은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가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환자들이 원하는 게 엄정하게 대처하는 걸까요? 대화의 타협을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그렇습니다. 걸 원할까요? 맨 처음에 어떤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정책을 던진 네. 그 시초가 정부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하죠.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죠. 찬성하고요. 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선거앞도 갑자기 그냥 무슨 선심성으로 던질 문제였나. 네. 그거에 대해서 이 모양이 돼 있으면 적어도 어떤 의사들을 끌어낼 수 있는 대화책은 던져야겠죠. 그리고 그렇죠. 의사들도 반드시 좀 네. 무조건 무효화해 주세요. 하나도 나는 손해 안 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당연하죠. 봐도. 예. 네. 지금 의사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환자들과 국민들의 생명을 본보로 이렇게 두 아주 큰 거대한 집단들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화가 나는군요. 예. 네, 합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